안녕하십니까. 고고TV 이영명입니다. 이 영상은 31일에 방송할지 1월 1일, 2일에 방송할지 모르겠습니다. 2022년을 관통한 대한민국 정치는 썩어도 너무 썩었고 망조가 들었다는 것이죠. 지난 대선 과정부터 우리가 느꼈던 거고, 누가 정권을 가져가더라도 극한 전쟁이 벌어질 것이고 혐오 정치로 빠진다 하는 것이 2022년을 관통하면서 그대로 나타났고, 국민들은 피로감과 아주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죠. 정치에 신물을 나게 한 2022년입니다. 2023년은 좀 나아져야 될 텐데 그런 기미가 전혀 안 보인다는 것이죠. 여당은, 국힘은 당대표를 윤심을 받아서 하느냐 윤심 없이 하느냐, 조무래기들이 지들끼리 지금 내가 책임자야, 내가 마지막 생존자가 될 거야 하고 있고, 민주당은 자기 집안이 폭삭 망한 것도 모르고 아직까지 쥐새끼같이 질주를 하면서 상대편인 보수와 국힘에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고고TV가 아마 1년 동안 방송을 하면서 아주 드리는 말씀이 너무 힘들다, 지긋지긋하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유튜브 찍기 싫다. 국민은 다 아는데 이 정치꾼들, 여야 막론하고 이 생계꾼 정치인들이, 정치꾼들이 지금 나라를 아주 동력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죠. 정치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2030 편을 내가 하나 찍었지만은, 연말에 2030들은 얘네들도 기존의 혐오스럽고 기득권 세력에 대해서 대안도 없이 공격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 있고 정치권에 맴도는 이 모든 정치꾼들은 다 썩었어요. 문제가, 제가 연말에 계속 찍어대는 건데, 이 좌우의 극한 갈등과 진보 보수의 극한 대립과 혐오를 갖고 온 것은 노무현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전 그 생각이 아직까지도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보수주의자라서, 노무현이 좌파 정권이라서 노무현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노무현이가 대한민국의 양극화, 초양극화를 벌린 주범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정치적으로 양극화를 벌려버리고 차별을 시켜버리고 분리시키고,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세대 갈등을 유발하면서 사회를 갈기갈기 찢어놨어요. 거기서 문재인이라는 놈이 5년 동안 한 행동을 보는 지극한 불량 정권이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요새 근래 쭉 이재명을 비난하면서 하는 말씀이, 이재명이란 괴물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놈은 정치인 아니고 사회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 평론가들과 참 평론가들이 참 말이 많아요. 제가 볼 적에 답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정치권을 싹 돌이치고 싹 해체해야 돼요. 근데 그걸 못한다는 거죠. 양극단으로 나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 언론들은 그래서 적대적 공정관계다. 윤석열과 이재명의 적대적 공정관계다. 어떻게든 평론가들은 글을 써가지고 방송에 나와서 팔아먹고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데,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 북한의 공산국가와 남한의 자유주의 국가가, 즉 김일성과 박정희 시대 18년을 적대적 공생관계다 그랬고, 그 이후도 지금 남북의 극한 대치에 의해서 그도 남북이 적대적 공생관계다 하는데, 그걸 갖고 들어와서 어마어마하고 흉측스러운 말을 대한민국 정치에서 좌우 갈등에 의해서 적대적 공생관계다 이런 말을 쓰는 거 보고 저는 기가 찼어요. 그놈들은 평론가도 못 때리며 글쟁이도 못 되며, 그놈가들은 그냥 그때그때 시류에 따라서 돈을 버는 놈이다. 하나도 쓸만한 평론가가 없어요. 지금 현재는 지성과 지식인들이 침묵을 지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제대로 아마 속으로 평론을 하고 있을 것이며, 언젠가는 대한민국의 개벽이 올 게 어떤 식으로 올지 모르게 노심초사하는 사람, 지성 지식인들이 실제적인 애국자들이고 정치인이라고 고고TV는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에 문제가 있어요.
국힘은 벌써 한번 제가 보수주의라서 그런 게 아니라 보수주의자고 또 국힘 지지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안정을 시키려고 그러는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지난 탄핵 과정에서 9년을 도륙당했고 문재인 5년 동안 14년의 역사를 잃어버렸어요. 그게 민주주의 역사를 잃어버렸어요. 이명박 박근혜를 잡아놓고 그걸 갖다 지금까지 끌어가서 정치 공작과 공황을 하는 민주당을 보면은 그거는 잃어버린 정치 14년이었어요. 거기서 우리가 윤석열을 데려와서 보수 정권을 탄생시켰고 총선을 남겨두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점이 국민은 피로감을 느낀다는 거죠. 극한적인 갈등. 우리는 원하지 않은 일반 국민은 원하지 않은 민주당 이재명 지지 세력과 문재인 지지 세력의 25%와 국힘의 과거의 꼴통이고 과거에 변하지 않았던 그 세력이 다시 결집한 국힘 25%가 아주 국민을 토탄으로 정치적으로 토탄으로 빠뜨리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지금 경제, 사회, 문화 위기가 중심에 서 있죠. 지금 현재 이게 2022년 말 2023년 초에 그런 거 해결할 영향도 없이 진실의 눈을 감추고 그냥 서로가 공격하면서 공학과 공작으로 행행하는 이걸 보면은 거기다가 또 2030은 다 싫어. 막 공격만 해두고 정치를 희화시키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혐오적으로 달려드는 2030 특히 남자애들이 그래요. 그런 애들과 그거를 또 그 애들의 표를 얻겠다고 기존 50, 60, 70 정치들이 2030의 희롱과 갈등과 정화, 혐오 정치를 받아서 그 축약된 2030의 언어를 쓰며 그 희롱적인 조어를 만들어 가면서 하는 걸 보면은 그거 TV는 기가 찬 거죠. 기가 찹니다, 저는. 정치는 무게가 있어야 되며 정치는 기존이 있어야 되고 정치의 근본을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갖다가 하나도 말 못하고 있는 게 현재 정치권입니다. 오히려 정치의 혐오를 느끼는 진짜 정치인들은 말도 않고 침묵을 하고 한숨만 쉬고 있다는 것이죠. 이 지금 국힘이 벌어지는 것도 보면은 국힘 현재를 보면은 국힘이 저 상태로는 말이죠. 영원한 집권을 절대 할 수 없어요. 재집권도 현재같이 저렇게 가면은 대단히 힘든 구조인데 그래도 고고TV는 좌파들의 폐해가 너무 심각하므로 재집권을 위해서 노력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 노력하나 민주당 애들이 5년 동안 문재인이가 주워먹은 정권으로 선한 행동을 하면서 우리는 촛불혁명으로 대한민국을 되찾았고 촛불혁명으로 구태를 갖다가 척결했다는 그런 미명하에 5년 동안 마구잡이식으로 대한민국을 형해화시키고 대한민국의 영혼을 털어버렸다. 고고TV에 1년 동안 말씀드린 거죠. 문재인 저놈아는 대한민국의 영혼을 털은 놈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영혼을 털은 놈이다. 그러면 우리는 보수주의자는 그걸 봤으므로 보수의 계멸과 참상을 받고 문재인 5년에 국가 독립을 해치고 사기 정권에 남북평화수나 경제나 사회 문화를 조작하고 통계를 조작하는 걸 봤으므로 그 다음에 국고를 갖다 탕진하는 걸 봤으므로 거기에 그 민주당 5년 정권을 그 참상과 피폐한 그 모습을 봤으니 우리만 정신 차리면 되는데 우리는 그것도 못하더라. 그냥 쪼머리들이 그냥 공천받기 위해서 쪼머리들이 정치적으로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일치단결하는 모습을 보니 국민들은 민주당을 떠나고 싶고 민주당을 지금 뿌게 부리고 싶은데 국힘이 지지를 하니 저거마저도 의지할 데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은 이거 안 변합니다. 당분간은. 우리는 민주주의가 뭔지 보수는 뭐 좌파 저것들은 민주주의를 5년 동안 형해화시킨 거예요. 민주주의란 미명하에서 국가와 국민을 탕진시킨 정권이에요. 지들이 이해찬 같은 놈이 50년 집권론, 20년 집권론, 그 문재인도 쩝쩝대면서 그걸 믿었고 지금 그들은 왜 우리가 정권을 뺏겼는지 생각도 못하고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대한민국 정치와 586들의 그 응원한 이념, 민족 평화, 화해 이런 것도 없애버리고
사기 쇼만 하면서 쥐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반성도 없이 보수가 헌납한 180석이라는 그 어석에만 믿고 그 어석만 믿고 마구잡이식으로 폭탄 같은 범법 행위, 즉 법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도 그렇잖아요. 그 검수완박법 그건 솔직히 우리 실생활에 큰 영향이 없어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실생활 영향을 갖다가 미치는 급이 근래만 나오는 것을 보면은 뭐 양곡관리법 무한정 말이야 곡물을 생산하면 국가에서 다 사주겠다 높은 가격 이거 아니에요. 그런 건 결국은 농민이 파탄이 일어나요. 그게 중국에서 한 거예요. 중국에서 태국 이런 데서 그리고 뭐 일몰제법 뭐 화물연대 일몰제 또는 30인 이하 근로자 일몰제, 시간 일몰제 이런 것도 지네 마음대로 막 지금 다 통과시키고 있죠. 근데 이것을 우리는 의지할 때가 대통령의 거부권뿐이 없죠. 그러면 제가 계속 말하는 식으로 국힘이 지금 투쟁력도 없고 전략도 없고 아니 우리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입장을 만약에 우리가 180석을 가지고 있고 민주당 의원들이 115석을 갖고 있다면은 민주당 애들이 싫은 걸 호락호락 통과시켜 줬겠어요? 국힘이? 절대 아니죠. 들어놓고 깽판 치고 데모하고 시위하고 민중을 동원하고 오만 짓을 다 했단 거죠. 근데 국힘은 또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하나 자유우파를 따라다니는 거 늙은이들은 빨갱이 물러가라 종북 물러가라 광화문으로 가자 정광우리가 신이다 이런 식으로만 공격당하고 있으니 그 5년 동안 6년 동안 했어도 효과도 없는 걸 또 들고 나왔더라. 그러면 민주당 애들이 거대한 생계형 좌파였고 거대한 생계형 정치꾼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 놈들은 이쪽에 그 국힘이나 또는 국힘 지지자 늙은이들이 과거와 다르지 않게 똑같은 그 문재인 세력, 민주 세력을 공격하고 있으니 겁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이라는 놈이나 이재명이라는 놈은 정권을 뺏겼음에도 0.7%짜리 안 뺏겼어. 지금 사회 터지는 모두 진보 또는 반윤 또는 반노인 반할배 세력이야. 언젠가는 2030, 40, 2030이 30이 40이 되고 40이 50이 되고 50이 60이 되면은 50대 중반까지 결국은 우리 세상이 돼. 그래서 우리는 5년만 잘 견디고 윤석열을 갖다 쓰러뜨리려 그러면은 우리는 다시 대박을 칠 거야.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이재명이라는 놈이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우울증으로 감춰버리고 돈뿐이 모르고 대장동 해쳐먹고 모든 성남시와 경기도정을 돈에 먹는 데 쳐먹었는 이런 놈을 낳았는데 이런 놈이니 세상을 날뛰면서 지금 1년 동안 대한민국을 어지럽히는 걸 보면은 우리는 그냥 욕뿐이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국민들은 이재명과 문재인의 그 5년, 6년의 폭정과 정치 형해야 국가 형해야를 알았는데 보수를 못 믿는다는 거죠. 보수를. 윤석열을 못 믿는다는 게 아니라 국힘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국힘 기존 그 새칭 말하는 꼴통 보수 세력, 늙어는 당 이런 걸 못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꿔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피를 토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항상 그런 거예요. 보수는 계획이 돼야 되면 보수는 합리적으로 가야 되고 보수는 중도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보수층은 국힘당이나 언론지상에 나오는 거 보면은 중도층을 보러 가야 되고 중도층 확보해야 되고 2030을 확보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들을 갖다가 배척하고 공격하는 것이 국힘 내부에서 6070의 늙은이들이라는 거죠. 자기 뱃속으로 낳고 자기가 키운 2030을 갖다 같이 공격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배척을 한다는 거죠. 이래가지고 윤석열 정권이 지지가 되면 보수가 다시 정권을 찾아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결국은 2023년을 관통하며 또 2024년 총선을 관통할 거란 말이죠. 우리는 보수의 박근혜 정권이나 이명박 정권이 실패 안 한 걸 우리는 알고 있으나 실패 적폐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정권을 헌납하는 과정이었고 모든 국민은 아주 극성 악성적인 좌파들 한 20% 15%만 제외하고는 문재인 정권은 실패했고 이재명이가 실패했다. 따라서
그 국민들이 국힘과 우리 보수를 지지해 줄 것이라는 이런 망상과 희망적인 상황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국힘과 윤석열 정권을 보면 기가 차다는 거죠. 고고TV는. 이번 1년도 이재명을 갖다가 확실히 잡아넣지 않으면 빠른 시간 내에 잡아넣지 않고 문재인을 이번 1년 동안 총선 전까지 쳐내지 않으면 잡아넣지 않으면 이런 극한적인 혐오와 갈등이 계속될 것이고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윤석열이 지지율 올라가고 김건희가 아름답고 윤석열이 잘한다는 이 보수 꼴통들을 보면은 정권의 재창출을 용언하며 대한민국 개혁과 대한민국 발전을 용언하다 하는 게 고고TV 생각이에요. 제가 뭐 근래 와서 계속 말씀드렸죠. 몇 개 찍었죠. 반도체법 같은 것을 세계는 미래 전략과 미래 기술에 의해서 생존 전략으로 갖고 가는 반도체 기업을 갖다가 다 지원하고 무상으로 지원하는데도 민주당은 10% 특별세법을 해주다가 하는데 국힘은 세수가 딸려요 8%뿐 안 해주는 이런 것을 보고 이게 과연 보수가 희망이 있느냐 하는 것에 나타나는 것이죠. 심지어 문재인을 따르는 좌파들도 2030들도 3040들도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국가기관 산업이 됐고 세계 전략을 바꾸는 산업이기 때문에 지원해야 된다 그러는데 보수 쪽에서 그거를 제대로 지원을 안 해주는 이것을 보면은 과연 보수가 희망이 있는 것인가? 보수는 뭔가 계획을 하고 새로운 전략을 내세워야 되는데 그게 경제 전략이에요. 그런데 이재명의 양아치적인 기질과 문재인의 폐허된 그것만 가서 반동적으로 총선을 이기려고 그러고 재집권을 하려고 그러는 것은 그건 무망할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